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. 네. 이번에 어떤 거냐면 제가 온 지가 한 이틀 됐어요. 네네네. 이틀 됐는데 첫날 왔을 때 선생님 이제 일을 네네. 이제 구술하고 계셨는데 솔직히 그 비용 듣고서 솔직히 저는 이게 되나? 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이제 각 지방마다 일단 구시든 뭐 일이라고 하잖아요. 구슬. 네네네. 네. 일하는 값이라든지 뭐 선생님이 받는 금액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선생님한테 왔을 때 네. 저 솔직히 이제 금액을 듣고 솔직히 깜짝 놀랐거든요. 왜냐면 이제 아무리 자기가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죠. 신딸의 신도잖아요. 사실상. 네네네, 맞아요. 제자분의 이제 신도였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제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든 다 해줬다는 거에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.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. 금액이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구실한 금액은 책정되어 있는 건 없어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성으로 진심으로 간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왜곡이 돼 있을 경우에는 금액적인 문제로도 좀 해줄 수 있는 거를 못 해주는 경우가 있다라고는 하는데, 사실은 그날 일이 정말 자그맣게 비손식으로 빌면서 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근데 그 사람을 봤을 때 분명히 이렇게 몸에 보였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이렇게 제쳐주거나 꺾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비는 정성의 어떤 덕을 못 봐요. 그러면 신령님들이 과일을 7단 8단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 떡 3판 해줘도 아니잖아요. 그죠? 나는 내가 여태까지 봤을 땐 신령님이 밥 달라 뭐 달라고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어떤 비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신령님이 떡 달라 밥 달라 과일 달라 하는 건 없어요. 괜찮아요. 비판하셔도 제자가 네. 우리가 무당이 되었을 때 뭐 신이 원력을 크게 갖고 와서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원력이 세고 나는 이름이 나야 되고 하기서 오신 신령님은 나는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. 단지 무당이 되었을 때 나를 찾아 들어오는 인연이 죽던 살든 어떠한 사연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길을 잡아줘야 된다는 게 무당이라 생각하고, 막말로 뭐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죽을 지경에 왔어요. 너는 작두를 안 하면 너는 죽어. 예를 들어서 죽어. 그런데 그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돼. 2번 죽이는 거야, 결국적으로. 그쵸. 근데 옛날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. 정말 돈 없는 사람을 저희 제자들하고 저하고 어떤 모 굿당 사장님하고 다 이제 굿당 하루 대여해 주시고 저희가 얼마씩 해서 살려준 경우가 있어요. 그분들은 돈 한 푼도 안 내고요? 그렇죠. 국값을 안 받고 해주신 거예요? 그때 저희 신도분들도 올라오셔가지고 그 사연을 아시고 올라오셔가지고 그 집 조상 옷에 또 돈을 꽂아주시고 그렇죠.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때 80 넘은 노인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 할머니 손에 그 조상 옷에서 나온 돈을 또 지어서 보내줬어요. 그런 일도 있고. 예를 들어서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분명 있어요. 이런 건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. 네.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은 보여지기 위한 세상을 막말로 지금 이 카메라도 사람들이 보게 돼 있어요. 근데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람의 습성이에요. 근데 나는 진짜 무당들이 최고의 고수들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. 99%는 보여지기 위한 분명히 이렇습니다. 요즘 왜 이렇게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제자와 스승의 관계에서 선생과 부모와 이 신자식들의 관계에서. 근데 그 굉장히 고수적인 정말 신령님 길을 제대로 가시고 아주 깨끗하게 맑게 가시고 가시는 분이 1%예요. 근데 그 1%의 진정한 무당분들은 바깥으로 노출을 많이 안 하시죠. 결국은 뭐냐면 많이 겸손하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. 지금 노출되신 분이 만약에 한 100명 정도 되면 노출되지 않으신 분이 또 그 상대적으로 한 100명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나는 믿고 안 믿고의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, 그런 사연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을 뭐 10단씩 7단씩 3단씩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살릴 것 같으면 정성이잖아요. 그쵸. 사과 하나 배 하나, 모르겠어요,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사과 하나 배 하나
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렇게 옥수 정한수 물 정말 불 밝혀서 지극정성으로 빌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성불이 나는 굉장히 컸다라는 경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렇다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안 해요. 얼마 전에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아주 유명하신 모 선생님을 예약을 했는데 3년 만에 가서 봤대요. 그 집에. 그 3년 만에 가서 너무너무 유명하시니까. 어느 지역이에요? 한 윗지방인 것만 알아요. 저는. 그럼 서울이네요. 서울. 네. 어느 분인 거는 알고는 있지만 윗지방인 걸만 알고 있고 집도 너무 의뢰하고 그 선생님이 너무 잘 나와서 근데 이분도 보니까 이제 이 신 가물이에요. 신의 기운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이제 뭐 숨 넘어갈 정도가 아니었으니까 3년을 기다렸겠죠? 그래서 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점사를 다 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3년을 기다렸다가 어떤 선생님 집에 뵈러 갔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데 저는 이렇게 손님들 와서 이 우리 선생님도 욕하는 거 싫어요 솔직히 똑같기 때문에 그죠? 근데 일단은 그분이 하는 말은 진짜 1%라도 맞춰줬으면 3년의 시간이 안 아꼈을 것 같다고 나한테 막 그 피를 토해요. 그러면서 또 하는 말. 그러고 나서 너는 구태해야 돼. 전 볼 필요 없어. 그래서 아주 큰 금액을 부르셨대요. 근데 이 사람이 집을 잘 살아요, 집이.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는 것도 알아요. 근데 굿을 하려면 그 뭐라고 돈 주면 굿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뭐 하지라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점사가 너무 안 맞으니까 일단은 좀 저분하고 나하고 인연이 아닌갑다 하고 나왔대요. 그때는 좀 수수한 마음에. 그러다가 두 번째 또 다른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또 그분이 제자였대요. 제자였는데 막 자랑을 하더래요. 이분이 우리 선생님이고 어쩌고 저쩌고. 그래서 그래요. 근데 그랬는데 그 선생님은 또 성격이 의리도 있고 또 이제 좀 좋아가지고 받으신 지 얼마 안 됐고 양심적이어서 굿을 했었대요. 한 3번 정도 했는데 좀 친해지고 보니까 이건 일반인 얘기예요. 친해지고 보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속도 터놓기도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일반인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이 무당 선생님들이 처음 받아서 순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3년 정도 친해지고 나니까 상습적으로 굿을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토를 다 단다. 굿을 하라 그러고 또 자기가 같은 신도로 있는데 하루 일이 2개, 3개가 잡혀 있는데 같은 과일을 의리의리하게 차려놓고 아니 의리하게 챙겨놓고 이 얘기가 선생님 이 손님과 그날부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백호장군 농자라고 있어요. 그건 저는 잘 몰라요. 근데 실제로 진짜 있는 일인 거예요. 그 얘기를 어떤 얘기냐면 과일 재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찍은 게 있어요. 저는 여기 무당 선생님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. 청배 들어갔던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청배를 잘 안 가니까 남의 일에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겠는데 일반인 입에서 그렇게 나올지는 난 상상도 못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3년 정도 가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더라. 그러면서 내가 그때 3년 기다렸던 선생님이 자식은 맞는갑다고 오히려 더 요구를 해버렸나 봐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무당 세계에 일반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편견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제 옳게 안 보는 거예요.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또 인연이 돼서 저희 집을 찾아오게 됐는데 뭐 아는 동생이 소개로 왔다라고 그래요. 그래서 왔는데 점을 보다가 이분이 이 얘기를 한 타임이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저 선생님 얘기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은 다 맞기는 한데 왜 이쯤이면 군 얘기를 할 때인데 군 얘기를 안 하지?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. 나중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커피를 마시면서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본인 집에 신랑도 돈 잘 벌고 공장도 잘 돌아가고 본인도 돈 없으면은 못 살잖아.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살아도 하지만 지금 당장 답답할 뿐이야.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. 근데 그 충족감 때문에 내가 본인 집 좀 가졌다고 해서 뭐 굿을 할 필요 없는 사람한테 굿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내가 내 신랑한테 매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보고 나 그런 무당 처음 봤어요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내 자랑이 아니라 처음 봤어요라는 소리를 하면서 진짜로 앞에 거쳤던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이 무당 선생님들하고 많이 어울리지를 않아요. 아시는 분들은 많아도 개인적인 시간을 잘 안 가져요.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
우리 제자들하고 만나서 신자식들하고 만나서 한 번 더 그런 얘기를 했죠. 우리는 올바르게 가자.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선생님 말에 의해서 이 부분이 지금 언제까지 조금 힘드는데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기도나 뭐 좀 올려달라든지 조금 빌어달라고 하면은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? 그랬더니 제가 금액을 던졌더니 또 놀래요.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?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하고도 남아요. 그랬어요. 근데 그때 또 같이 따라왔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5억을 사기를 당한 거야. 5억을요? 예. 왜 무속인 선생님한테? 예. 예, 사기를 당했는데 이제 이 친구 역시도 저한테 보는 이제 점사를 다 보고 나와서 커피를 마시기 전까지 이제 보는 눈 시선이 별로였어요. 뭔가 의심하는 눈. 그랬는데 당연하지 5억이나 당했는데. 그쵸.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과정을 봤을 때 그 친구 운기 안에 분명히 귀신의 장난이 있었어요. 그 우리가 요즘 보면은 뭐 일반인이라도 어느 기운이 들어온다든지 빙의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난다든지 아니면 자기 의지가 아닌 게 어떻게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본인이 이때 좀 이런 일이 당했을 거예요. 돈을 치고 나갔을 건데 분명히 이게 귀신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어디 가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 탓을 하지 마세요. 본인의 운기였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 맞아요. 사실은 제가 그 돈을 찾고 싶었던 것도 뭐 이제 그 사람 사연에 뭔가를 찾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비방을 해주세요라는 그런 자기 욕심 있잖아요. 뭐 저 남자를 내가 갖고 싶은데 갖게 해주면 제가 이거 다 하겠습니다 했을 때 같이 그 귀신 작용을 보였던 선생님이 있었나 봐요. 네. 그래서 한 5억 정도를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 지금 나이가 이제 40 중반인데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좀 이 얼굴 혈색도 굉장히 안 좋았고 몸도 아프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 제가 이제 희망을 하나 줬죠. 한 올 가을 지나고 내년 초쯤 되면은 이 사람 운기가 바뀌더라고요. 운기가 바뀌면서 분명히 이때 나갔던 돈이 들어온다기보다 내가 지금 이 침체됐던 이 모든 기운들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곳에서 큰 게 들어올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입질이 지금 있을 거예요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맞은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혈색이 돌면서 희망을 가지고 가면서 나한테 딱 한마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선생님 제가 복채고 뭐고 내가 옛날같이 뭐 돈 5억 날릴 정도 같으면 돈 있으면 내가 선생님한테 지금 막 어떻게든 뭐 해주고 싶은데 선생님 말 한마디에 저는 그 5억보다 더 큰 걸 얻고 갑니다. 희망을 얻고 갑니다. 그러면서 가더라고요. 그걸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뭐 몇백만 원, 몇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꼭 굿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풀리는 건 아니거든.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온 사람 정신부터 풀어놔야 돼요. 그래서 힐링 선녀잖아. 알겠습니다.